우리 기자님과 그 평론가분들 질문 받기 전에 우리 이지훈 배우와 그 손성호 배우의 그 인사말을 먼저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훈 배우부터. 예, 안녕하세요. 영화 바다호랑이에서 나경수 잠수사 역을 맡은 이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바다호랑이에서 유창대 역을 맡은 손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이 안 계시지만은 질문을 해주시면 저든 이지훈 배우든 손성호 배우든 가능한 수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특히 그 연출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나눠드린 보도자료에 정 감독님의 그 연출의 의도, 연출 과정에서 또는 제작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 발언도 따로 저희가 넣어두었거든요. 그거를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가운데, 예. 안 보여요. 아니래.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 저희가 준비한 대로 이게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지훈 배우하고 손성호 배우한테 질문 한두 가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문을 생각하셨다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훈 배우한테 먼저, 실제 물속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연기가 인상적인데 이러한 새로운 형식에 도전한 소감과 그때 그 물속 연기를 할 때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우선 영화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독특하고 새로운 방식의 영화였고요. 이런 영화가 탄생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쨌든 처음에는 이렇게 저희가 영화를 준비할 때에는 감독님도 처음에는 큰 예산과 좀 큰 준비 과정을 생각을 하면서 하셨는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국가 재난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여건이 좋지 않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영화 시나리오를 그냥 이대로 묵힐 수는 없었기에 감독님께서 새로운 도전을 조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시국에 가장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여러 가지로 많은 오디션이나 뭐 미팅이나 여러 가지들을 다 그런 식으로 했던 게 이제 줌 화상회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바다호랑이라는 영화의 처음 이제 준비 단계에서도 많이 했던 게 이제 줌을 통한 화상회의를 통한 이제 대본 연습과 이런 배우들 간의 호흡을 맞추는 과정에서 감독님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영화나 뭐 다 배우의 연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런 원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 뭐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무대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배우가 연기를 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했던 것 마냥 그렇게 연기를 하고, 또 영화라는 메커니즘이 태어나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생각하다 보면은 그런 무대에서 액팅을 하고 연기를 하는 배우들의 표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관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클로즈업, 그 배우의 얼굴을 좀 더 크게 객석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그런 테크니컬적인 부분이 생겨나면서 감독님이 이제 영화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무대, 미술, 소품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지 않고 오롯이 배우의 얼굴과 연기와 이런 감정선에만 좀 더 집중을 하다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출발점이 조금은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것들에 배우의 입장에서 물론 소품과 이런저러한 뭐 무대 장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배우로서는 의지할 수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편하고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더 역설적으로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없음으로 해서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거는 단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제 자신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게 돼서 좀 더
다른 것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뱉는 말 그리고 생각 보고 있는 것 물론 그게 실존하진 않지만 보고 있는 것과 느끼고 생각하는 거를 좀 더 진짜라고 믿고 확신을 가지고 연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지점이 생기는 순간부터 조금 더 집중하고 또 그걸 보고 있는 관객분들도 좀 더 능동적으로 거기에 제 상상력과 여러분들의 상상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영화를 봤지만은 굉장히 좀 새롭고 독특한 형식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았었나 뭐 이런 정도의 답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예. 맞아. 저희 손성호 배우, 류창대 역을 맡은 손성호 배우님의 한테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우리 여기 오신 기자님하고 평론가님들 그 얘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 배우님 앞에는 제가 시나리오를 처음 받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두 번째는 연기할 때 그 류창대 역이었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는지 이 두 가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3년 전인가 제가 감독님 만나고 이 영화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를 듣고 대본을 받았어요. 대본 받았는데 이거 세월호의 잠수사이구나. 내가 몰랐던 지점이네. 그래서 낯설기도 했고 생경하기도 했고 내가 모르는 지점을 파고들면서 이러한 사실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이 영화에 참여를 하게 되는 제 자신이 참 뿌듯하고 뭔가 약간의 어떤 감동스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뭐 앞서 이지훈 배우님께서 살짝 언급을 했지만은 대본을 받고 나서 그날 저녁에 촬영하러 갔어요. 갔는데 이 촬영장이 극단 연습실 지하예요. 좀 이게 굉장히 생경했던 기억이 있는데 구조나 형식을 이렇게 가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접하고 나서 그래 이것도 영화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과 그 감독님의 확신과 주변 배우님들의 의지 이런 것들이 눈에서 이게 발광이 된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진행하면서 모든 장면에 주안점을 뒀지만은 특별히 주안점을 둔 장면이 있다면은 나경서 잠수사가 애들을 구하러 입수를 했을 때 저는 바지선에 있잖아요. 둘만의 어떤 통신과 소통과 교류가 필요한데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어쩌면 두 사람의 영혼까지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주안점을 더 두었던 것 같고 그렇게 잘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장면을 연습하고 촬영할 때 그때 생각들이 사실 많이 떠오르고 좀 더 뭔가가 영혼처럼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점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찾았으면 좋겠다는 약간의 후회감도 적잖이 들고 그랬습니다. 많은 주안점을 뒀다면 아마 그 장면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연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도자료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연기 얘기인데 제가 이제 기자님들 앞에니까 제작자로서 잠깐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는 기획부터 이제 하기까지 한 9년,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작고 저예산에 대충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작품이 왜 9년, 10년이 걸렸느냐? 2016년, 지금부터 9년 전에 원작 소설이 나왔고 그거를 세월호 잠수사 얘기를 영화화하겠다고 마음먹은 게 9년 전입니다. 김탁환 원작. 그 사이에 이거를 시도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 영화 소재, 그 다음에 내용의 특수한 점 때문에 투자를 거의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왔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영화가 그 환경과 어떤 조건 또 이 영화 자체의 성격 때문에 묻힐 뻔하다가 정유차 감독님의 놀라운 도전과 독창성을 갖고 결국 새로운 형식의 걸 찍게 됐습니다. 제작자로서 감회가 남다르고요.
이런 영화를 우리 기자님들, 언론과 우리 평론가분들 앞에 보여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예, 마이크 드리세요. 그 소속하고 이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문사 김은영 기자입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그 두 분, 이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원작 소설도 있지만 두 분이 또 실존 인물 모델로 하잖아요. 김관홍 잠수사님하고 공우영 잠수사의 실화가 있고 또 실존 인물이 모델이 있어서 또 두 분 그 연기할 때 남다른 감회나 준비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김관홍 잠수사님은 잠수병 때 고생하시고 또 공우영 잠수사님은 또 소송 재판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으셨는데 그런 실전 인물들과 실화를 좀 바탕으로 연기를 하실 때 어떤 좀 마음가짐이나 좀 준비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이 되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그 김관홍 잠수사분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보고 듣고 했을 때, 와, 과연 내가 그분의 그 아픔과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얼만큼 알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는 제가 어떻게 얼마만큼인지 제가 가늠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만약에 정말 나라는 배우가 아닌 이지훈이라는 사람이 잠수사로서 거기 그곳에 가서 그런 일을 겪었고 그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얼마만큼 힘들고 아팠을까를 생각하고 시작점을 두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되니까 그게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의 인생을 다 표현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 과정들을 뭐 제 나름대로 제가 느끼는 정도만 혹은 그것은 저는 뭐 제가 느끼는 정도라고 할지언정 그거는 뭐 그분의 그 인생에 빗대어서는 얼마만큼인지는 저는 뭐 비교도 할 수 없겠지만은 오롯이 그냥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 그리고 치유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그냥 오롯이 제가 만약에라는 지점에서 출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게 올라오는데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관객분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누구나 다 아픔이라는 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근데 그 아픔이라는 거는 타인이 봤을 때는 정말 사소한 걸 수도 있고 내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큰 걸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누가 보든 그 아픔이라는 거를 공감하고 그 영화를 보면서 그 과정들을 같이 느끼면서 치유해 나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거에 가장 중점을 뒀고 거기에 플러스 김관홍 잠수사님이 하셨던 그 행적들에 대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가감 없이 보태거나 거짓이 없이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겠다라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분이 어떻게 선뜻 자신에서 거기에 갈 수 있었던 힘이 뭔가 이분의 삶의 철학이랄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켜왔던 나름대로의 어떤 도덕성, 세계관 이런 것들이 아마 선뜻 그곳으로 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만나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마 거기에 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하에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연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출발점이고 시발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 씬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 손 들어주시면 여기 안녕하세요. 선대뉴스 영화팀 김건우 기자입니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아까 맨 처음에 그 질문하신 게 저도 약간 중복이 돼서 그 이지훈 배우님 그 특히 그 잠수하는 장면 너무 인상적으로 봐가지고요. 그때 제가 그 장면을 어쨌든 그 이지훈 그 배우님의 눈을 통해서 그 이미지 라이징이 저는 됐었거든요. 배우님은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그 선박 안을 보는 장면이잖아요. 거기서 배우님은 어떻게 이미지 라이징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아까도 그 물론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게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물속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속에서 움직임을 표현도 해야 하고 또 없는 사물, 없는 그 아이들 이런 것들을 제가 오롯이 있다고 믿어야만 관객분들도 그걸 믿는다는 생각이 가장 1번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나는 그 없는 걸 과연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를 정말 100억, 200억, 막 300억씩 들여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뭐 지금 한창 그 상영 중인 미션 임파서블 같은 경우에도 그 잠수해서 풀 마스크를 쓰고 얼굴이 물론 다 잘 보이고 근데 그런 장비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쓴다고 해서 그렇게 과연 또 실제로 그 아이들의 시신을 덤이라고 하죠. 그 모형을 만들어서 보여준다고 한들 그게 다가오는 데 있어가지고 그게 과연 좋을까라는 것도 생겼고 우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개인마다 다 가지고 있는 그 누가 볼 때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 그런 생각들을 관객의 상상, 인간의 상상이라는 게 굉장히 무한하고 또 무섭기도 한 게 저도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없는 거를 있다고 믿는 힘. 저는 물론 그래요. 제가 연기를 할 때 믿을 거는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했다. 그리고 감독님께서도 굉장히 옆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그렇게 보는 것 더하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정말 신기해요. 저도 배우와 물론 스크린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배우와 관객의 그 상상이라는 두 상상력의 하나의 그 공통된 교집합 안에서 없는 존재와 그 공간들이 저는 창조됐다라고밖에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보고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관객분들이 그거를 그래 맞아 있어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합일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네. 물론 그거를 뭐 막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의도를 했다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뭐 그러잖아요.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는 듯이 그냥 조금씩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것들이 그 진심이나 그런 노력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관객분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지점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질문과 좀 연관된 그 저희가 겪었던 제작 과정 중에 겪었던 얘기를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요. 저희가 이 상업 영화로 100억 이상의 대작으로 처음에 추진했을 때 저희가 고민했던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재난 포르노그래피였습니다. 재난 포르노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씀한 그 수중 수습신인데 그거를 만약에 수조에 들어가서 잠수사가 보는 잠수사의 눈이 아니라 그 희생된 학생들과 희생자들을 보여줬을 때 그 물에 둥둥 떠 있는 그것은 사실적 묘사가 될 텐데 이거는 우리가 말한 재난을 포르노그래피적으로 선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걸 처리해야 돼라고 하면서 투자를 추진했는데 결국 투자가 무산됐습니다. 투자를 아무도 안 했죠. 그래서 저희가 재난 포르노그래피라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사라지고 그 대신 그 문제가 사라진 자리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를 못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재난 포르노를 피할 수 있었고 이지훈 배우의 연기와 눈빛과 표정으로 즉 희생자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이 잠수사가 겪는 아픔과 고통과 반응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었던 거는 이 우리 영화의 어떤 반전 같은 지점이었습니다. 그것은 결핍이 가져온 축복 같은 거였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 영화가 그 100억 투자를 못 받은 것이 저희한테는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세계일보 이규희라고 합니다. 감독님께 드렸어야 할 질문인 것 같은데 안 계시니까 제작자님께 대신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세월호 유족분들께서도 이미 여러 번 보셨고 김탁환 선생님께서도 여러 번 관람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봤다라고 코멘트 해주셨는지 좀 반응 전해주실 것이 있으신지요? 질문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가장 신경 썼던 지점이 그겁니다. 김관웅 잠수사의 부인, 요새는 미망이라고 쓰면 좀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 미망이란 말을 쓰지 않아야 된대요. 그래서 김관웅 잠수사 부인과 딸 둘과 막내 아들이 받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유족이 받고 엄청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부인께서는 저희가 이제 전국 상영의 첫 용산 CGV에서 또 한 번 봤어요. 근데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다시 보고 싶다 해서 혼자 이제 언니하고 같이 와서 아이들을 나누고, 그래서 유족들이 김관웅 잠수사 유족들은 봤고요. 그리고 세월호 유족분들도 제주에서 민우 아빠님도 보셨고요. 안산에서도 봤습니다. 그분들이 또 어떻게 할지도 사실 좀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민우 아빠님이 보고 나서 제주도에 살고 계신데 처음으로 이제 그 객석에서 그 소감을 말씀하셨어요. 일어서 가지고. 그때 제가 좀 울컥했는데, 지금도 울컥한데 너무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저희한테 너무 고맙다 했고, 제가 이 영화 때문에 너무 고생해가지고 가끔씩 울컥울컥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김탁환 작가님은 전주국제영화제 5월 1일 첫 상영을 보셨는데, 보고 나서 저하고 정윤철 감독한테 별 말을 안 했어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그게 저는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나이 들으니까 이게 주책인데 그 정도였고요. 4.16 민간 잠수사의 분들은 이번 6월 21일 우리 마지막 전국 상영의 서울시사에 보시기로 했고요. 그때 혹시 반응이 있으면 저희가 적절한 방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질문. 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전지현이라고 합니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도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9년에서 10년이 걸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만드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셔서 울컥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꼭 전달하고 싶다라는 이 추진력을 놓지 않으실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이 어떤 게 있으셨을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울컥하는데 계속 울컥하게 될 질문들만 하시는데, 제가 울컥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주책입니다, 이걸. 저는 그 질문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미련이었습니다. 미련. 제가 집념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미련 같습니다. 이거는 아주 솔직한 인간적인 토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포장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련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거를 놓칠 수가 없구나. 그 미련을 저 혼자였으면 아마 놨을 거고요. 정유철 감독이 저한테는 전우 같은 사람입니다. 전우애가 생겼습니다. 미운정, 무운정. 그래서 저의 미련이 되도록 옆에서 저와 함께 해준 정유철 감독이 있었고, 우리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이지훈 배우, 그다음에 손승호 배우님 같은 분들이 결합하면서 꽃을 피울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멋있고 화려한 말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그냥 미련이 남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 질문. 이제 없으시면 우리 이준 배우와 손승호 배우의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듣고
포토타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영화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참 이런 새로운 형식, 새로운 시도인 영화인 바다호랑이를 보면서 물론 감독님이랑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필요는 그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시국이 낳은 굉장히 독특하고 새로운 형식이 영화와 연기라는 그 어떻게 보면 메커니즘적으로도 다른 두 유전자의 공통점이 만나서 새로운 돌연변이 같은 뭐 이런 하나의 장르를 만들어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이게 그 돌연변이가 새롭게 나온 이것이 과연 진화의 한 축이 될지 이게 퇴보일지는 사실은 저도 감독님도 그랬지만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관객분들이나 앞으로 세상에 나왔을 때 그게 굉장히 궁금한 지점이기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보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바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좋은 기사 잘 부탁드리고요. 또 거기에 이 세월호라는 이제 모두가 잊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한쪽에서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구하고 부모님들에게 데려다주고 싶어했던 타이가 아닌 자이로서 굉장히 헌신했던 그 민간인 잠수사들에 대해서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꼭 좀 알려서 이런 고마운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들도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또 영화가 잘 이제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바다호랑이 취재해 주시러 오셔서 그리고 영화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거 제가 뭐 한 말은 아니지만요. 어느 유명한 역사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대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오늘날 사는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그 질문의 핵심 코드는 why, 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군요. 아마 우리 이 영화가 그러한 질문을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관객석에서 바다호랑이 지켜보시고 왜 라는 질문을 한번 던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널리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다호랑이가 처음부터 바다호랑이인지 영화가 개봉 후 바다호랑이인지 궁금해가지고 이제 기다릴 거. 예. 그 질문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처음 기획할 때 원래 그 원작 소설 제목은 거짓말이다인데 언제부터 바다호랑이였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 기억으로 처음 시나리오 작업을 해서 2016년 9년 전 할 때 초반에 거의 결정됐던 것 같습니다. 그 원작 소설 안에 바다호랑이란 말이 나옵니다. 바다호랑이란 말이 나경수라는 우리 이준 배우가 한 나경수한테 그 유창대가 바다호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원작에 있는 나경수 잠수사의 별명이 이 얘기가 슬프잖아요. 근데 호랑이는 슬프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호랑이라고 하면 우리 영화가 추구하는 바 어떤 바닷속에 암흑과 고통이 있는데 호랑이는 기상이 있고 힘차고 운명을 하고 이런 그 조화가 좀 좋아서 바다호랑이라는 제목을 픽을 하게 됐고 그 초반부터 계속 바다호랑이였고 중간에 바꿀 생각도 했는데 결국 이 제목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그 질의응답 마치고요. 포토타임 진행할 텐데 잠깐만 정리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